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iOS 18.2, iPadOS 18.2를 비롯해서 새로운 애플 소프트웨어들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애플 인텔리전스 그리고 새로운 아이폰을 위한 기능들 위주로 들어가 있는데 이 기종들에서 애플 인텔리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 영어라는 점 다들 알고 계실 거고 그 부분이 아쉬우실 텐데 기타 외국어는 내년 4월부터 지원하기 시작한다라는 추가 발표가 있었습니다. 순차적으로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고요. iOS 18.2로 영어 상태로 기기 세팅을 해놔서 애플 인텔리전스 앤 시리를 활성화해 놓은 상태인데 이미지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하는 이미지를 생성하고 놀 수 있는 비눗방울 같은 곳에 귀여운 동물이 얼굴을 보여주고 있는 앱에 아이패드도 똑같이 생겼고 맥에서도 똑같지만 큼지막하게 실행하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들이 나오게 됩니다. 테스트하면서 만들었던 이미지인데 이거 제 얼굴입니다. 네. 이게 애플 기기 간에 연동이 되는 방식이라 아이패드에서도 똑같이 나오고 맥에서도 똑같이 연동이 되거든요. 사실 이미지를 만드는 것 자체는 이미 뭐 새롭지 않습니다. 이미 너무 잘 알고 많이 해보셨을 텐데 방식은 상당히 애플스럽고 재밌다. 아래쪽에 있는 칸에 아직은 영어지만 스마일 아이콘 이렇게 하고 보내면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는데 다른 이런 게 있고요. 요거 괜찮네. 내가 마음에 드는 패턴을 이렇게 고르게 되는 건데 재밌는 게 실시간으로 계속 추가를 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여백을 누르면 이게 돌아가서 샤이니다 이렇게 추가하면 키워드가 또 옆에 추가되면서 더해주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니다 싶으면 빼고 with head 이렇게 할래. 그러면 반영이 되면서 실시간으로 더하고 뺄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래에 있는 제안에서 더보기를 해서 테마라든지 코스튬이라든지 액세서리라든지 장소의 표현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불꽃놀이를 이렇게 추가한다 그러면 요소가 들어가게 되면서 훨씬 퀄리티가 올라갔네요. 재미있게 꾸밀 수가 있다. 플러스를 누르면 애니메이션 스타일과 일러스트레이션 스타일이 있어서 일러스트레이션 스타일로 바꿔서 내 취향에 맞게 이렇게 두 가지 패턴 중에 고를 수가 있는 건데 이번에는 아이패드에서 비행기 모드로 와이파이 끊었죠. 이미지 기반에서 생성하는 걸 해볼게요. 사진을 불러올 수 있는데 반려동물이나 자연 풍경, 음식에 대해서는 이미지를 기반으로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초밥 사진 같은 걸 고르면 변환돼서 나옵니다. 다른 패턴에 지금 초밥이 이런 게 있다라고 여기다가 디스코를 더한다. 그러면 제한사항이 추가되면서 배경이 파티 무드가 추가됐죠. 또 좋은 점은 나라든지 다른 내 친구라든지 등록해놓은 사람 정보와도 연계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맥에서 해보자면 펄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고를 수가 있거든요. 저를 골라볼게요. 이런 식으로 띄워주게 되는데 사진들 중에서 베이스가 되는 이미지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집니다. 수정할 수가 있거든요. 이름 아래에 에디트를 누르면 이게 어떤 사진을 기반으로 했나라는 거를 보여주는 건데 다른 이미지들로 이렇게 전혀 다른 결과물이 수염 있던 시절은 이렇게 수염 있는 이미지로 나오고 산타 해츠 위드 선글라시스 키워드가 추가되면서 결과물이 나옵니다. 웃기다. 이거 되게 웃기네. 이거 괜찮네. 뉴욕시티 계속 추가해줄 수 있으니까 더하고 빼는 방식으로 생성할 수 있다. 사람 자체를 바로 여기 묘사에다 써도 한글도 인식되거든요. 사람만 바꿔서 본다든지 하는 것도 가능하다. 펄슨의 추즈에서 여기 어피어런스라는 게 있거든요. 아예 피부색이라든지 특정 그룹을 지정해서 이걸 기반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요 예시군에서 고르게 되면 이 결과물 고퀄이네요.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고도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가 있고요. 다 마음에 들고 던 해주면 최종 상태가 되는데 언제든지 에디트로 다시 돌아가서 수정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변경을 마음껏 시험해 볼 수 있으니까 바꿔서 저장할 수 있는데요. 공유를 누르면 이미지 파일로 저장해서 내 사진 앱에 깔끔하게 나오게 됩니다. 사이즈는 1024에 1024로 나오게 되고요.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저장했다라고 정보가 표기됩니다. 꼭 이미지 플레이그라운드 앱을 켜지 않아도 됩니다. 메모 앱에서도 첨부 파일 버튼을 누르면 이미지 플레이그라운드 띄워주기가 나와서 펜슬 온 더 데스크다 한번 이렇게 해보면
생성이 돼서 나왔습니다. done 해주면 이미지를 바로 써먹을 수가 있는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고 전용 버튼이 있어서 다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프리폼에서 아이디어 보드 만들 때도 사진 버튼 누르면 이미지 플레이그라운드가 나오니까 내가 필요한 거 추가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메시지 앱의 경우는 플러스를 누르면 여기 이미지 플레이그라운드가 있어서 이렇게도 불러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연계된 새로운 기능 이미지 마술봉입니다. 이미지 완드라는 기능도 쓸 수가 있는데 애플 펜슬로 쓰기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메모 앱을 켰는데 메모 앱에서 애플 펜슬로 필기하실 때 저는 지금 애플 펜슬 프로라서 한번 불러내 볼게요. 딱 이렇게 불러내면 여러 가지 필기 도구가 나오는데 새롭게 뭔가 반짝이는 마술봉이 있습니다. 이게 이미지 마술봉인데 애플답게 지금 실시간으로 반짝거리거든요. 요게 선택된 상태에서 화면상 빈 공간에 이렇게 하면 생성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고퀄이에요. 재미있는 점은 제가 기존에 써놨던 내용을 인식한다는 겁니다. 내가 필기하고 있던 내가 쓰고 있던 상황의 맥락을 인식해서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잘 나왔죠. 꽤 재밌고 쓸만한 기능이더라고요. 특히나 다시 돌아가 보면 다른 결과물을 시험해 보실 수가 있는데 in the forest 키워드가 추가되면서 바뀌었다. 결과물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쓰실 수 있는 거고 플러스 누르면 스케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일러스트레이션 외에 더해서 스케치 스타일이 되기 때문에 결과물을 바꿔서 이렇게 시험해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스케치가 된다는 얘기는 내 스케치도 바꿔준다는 얘기입니다. 저처럼 그림에 재주가 없는 사람도 펜으로 사과다 이렇게 있는 이미지에 대해서 이미지 마술봉을 다시 여기다 불러내서 이거를 이렇게 선택해주면 묘사해봐 라고 나오니까 애플이야 추가적으로 내가 주게 되면 이 이미지와 내가 준 내용을 결합해서 이렇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꼭지가 달린 이 느낌을 원했기 때문에 내가 그린 스케치와 키워드를 결합해준다. 제가 그리진 않았지만 스케치 스타일로 써먹을 수가 있다. 그런데 이게 애플 펜슬을 이용한 이런 방식 말고 손으로 해도 되는 거고 아이폰에서도 됩니다. 아이폰의 메모에서도 펜도구 들어가면 이미지 마술봉이 있어서 똑같이 아이패드처럼 하셔서 시험해볼 수가 있는 건데 그리고 젠모지 요거 재밌습니다. 요것도 애플스러움이 느껴지는데 메시지를 쓰시다가 이모티콘을 보내고 싶을 때 내가 만든 젠모지를 보낼 수가 있는데 요런 거거든요. 저의 이미지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산타인데 문자로 취급이 되니까 이렇게 같이 보내게 되는 이런 거거든요. 무한한 이모지를 생성해낼 수가 있는데 이모지 칸에 오른쪽에 살짝 빛나고 있는 얼굴이 있습니다. 이것도 실시간으로 색깔이 바뀌거든요. 디테일이 돋보이는데 이 더하기 모양이 있는 이 스마일 버튼을 누르면 아까와 거의 유사하죠. 아까와 거의 유사한데 젠모지라는 이름으로 이모지 생성 창이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거를 써주면 되는 건데 도그 이즈 라이딩 바이시클이라고 쳤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퀄리티 좋아요. 이건 좀 더 이모티콘에 특화된 스타일로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애드 해주면 귀엽게 잘 나왔다. 고퀄리티 이모티콘을 이렇게 보내실 수가 있는 거고 칸에 이렇게 등록이 돼 있어서 스티커로도 쓰이기 때문에 끌어서 탭백 해주는데 붙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애플 기존에 쓰던 이모지 경험을 이런 식으로 녹여냈고요. 언제든지 다른 이모지와 함께 써먹으시면 된다. 바로 그냥 아래에다가 묘사를 직접 적어도 됩니다. 그러면 단계를 뛰어넘어서 바로 이모지 생성이 나와서 누르면 연결이 됩니다. 와, 이거 잘 나오죠. 내가 원하는 거를 설명만 하면 이모지로 생성할 수가 있는 거고 나나 사람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 이름을 치면 이렇게 추천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 맞아? 아니면 다른 사람 고를래? 라고 나와서 이렇게 사람을 기반으로 만들 수 있고 사람을 지정하면 이렇게 파란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person이라는 것도 나오죠. 난데 농부로 해줘 이러면 바꿔서 사용해 준다. 안경도 또 추가해줘 이러면 실시간으로 계속 바꿔줍니다. 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젠모지. 이어서 핵심적인 부분 챗GPT와 시리의 연계가 이번부터 시작됩니다. 앞으로 제미나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AI
가이드를 쓸 수 있게 하겠다라고 이미 이야기한 바가 있거든요. 설정에 애플 인텔리전스 앤 시리에 가면 익스텐션이라는 항목, 확장 기능의 형태로 제공하는 겁니다. 챗GPT를 쓸지 말지 여기서 고를 수가 있는 거고요. 저처럼 챗GPT 플러스 유료 구독자는 연계된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게 내부에서 로그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챗GPT를 통한 대답을 얻을 때 시리에서 한번 확인하는 단계를 여기서 켜고 끌 수가 있는 건데, 이제 시리가 할 수 없는 범위의 일들을 넘겨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 Translate the title of the song on the screen in Korean with ChatGPT. Do you want me to send this screenshot to ChatGPT? 이렇게 스크린샷을 떠서 넘겨주게 됩니다. The title toxic till the end in Korean is dot. 나왔죠.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고 홈바를 2번 눌러도 텍스트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쓸 때도 챗GPT 붙여주면 물어보지 않고 바로 챗GPT로 갑니다. 바로 이렇게 챗GPT로 넘겨준다. 챗GPT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데 영어잖아요. 쓰기도 힘들고 지금 보기도 힘들었는데 챗GPT로 그냥 넘겨주고 받는 형식이라서 한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서 in Korean이라고 해줬더니 한글로 나왔죠. 지금도 한글로 결과물을 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Tell me about the food on the screen with ChatGPT in Korean. Do you want me to send this content from F. 읽어주는 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상한 소리로 나오기 때문에 영어로 나오는 단점이 있으나 결과물은 이렇게 요청하고 한국말로 받을 수 있다. 요청해서 받은 내용들은 챗GPT 앱에 저장이 됩니다. 저는 챗GPT 워낙 많이 써서 액션 버튼에 해놨는데 키면 바로 챗GPT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다만 이게 갱신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렇지만 앱에서 다시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쓰기 도구에도 챗GPT의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메모에서 아래쪽에 이게 애플 인텔리전스로 쓰기 도구를 불러낼 수 있다고 전에 다룬 바가 있는데, 아예 이제는 묘사하기가 생겨 있어서 직접적으로 결과물을 바꿀 수가 있는데, I like you라는 문장에 대해서 쓰기 도구로 more lovely다 직접 요구하면 번쩍해서 I adore you로 이렇게 바꿔주게 되는데, 아래쪽에 아예 컴포즈라는 게 있어요. 컴포즈로 가게 되면 챗GPT로 작성해줄 수 있는 기능으로 더 확장된 글쓰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리즌을 좀 해줘. 3개 정도만 이렇게 해주면 너의 친절함과 너의 똑똑함과 너의 유머 감각과 하기 때문에 I adore you에 대한 리즌을 이렇게 지금 생성해줬죠. 그래서 나온 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문장 다듬기를 챗GPT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시를 추가해줘라 뭐 이렇게. 그러면 자세하게 볼 수가 있는 이런 컴포즈 기능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방식입니다. 비주얼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카메라로 대상을 비춰서 대상을 인식하게 해주는 AI 기능을 아이폰 16 시리즈에서 쓸 수가 있는데요. 카메라 컨트롤 한번 누르면 촬영할 수가 있죠. 이거 말고 이거를 길게 누르고 있으면 다른 기능이 동작하면서 대상을 인식할 수 있는 비주얼 인텔리전스가 나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제품에 대해서 가리키고 누르면 쫙 스캔을 합니다. 전화번호 같은 것도 바로 연계해서 걸 수가 있고요. 점점점 누르면 어떤 내용을 요약해 줄 수도 있고 특정 날짜를 인식해서 바로 달력에 보낼 수도 있는 복합적인 정보를 추출해내는 역할을 합니다. 아예 찾고 싶은 제품이 있을 때도 아래쪽에 에스크나 서치를 이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치를 누르면 구글로 연계해줘서 이 제품이 뭔지 빠르게 찾아낼 수가 있고요. 에스크를 누르면 챗GPT가 나오게 됩니다. What's this in Korean? 이렇게 했더니 챗GPT가 이제 작동을 해서 이런 제품이다 라고 한국말로도 이렇게 내용을 확인하고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길게 눌러서 들이대고 누르면 내용을 찾아볼 수 있으니까 앞으로 많은 분들이 쓰시게 될 것 같은데, 영어가 아닌 언어가 나오는 대상에 대해서 애플 자체의 번역 기능도 동작하니까 영어에 대한 번역은 이렇게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누르게 되면 뭘 번역해서 이렇게 나왔어 라는 거를 큰 화면에서 보실 수 있고 원문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컨트롤 관련해서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게, 카메라 설정 가셔서 상단부에 카메라 컨트롤 가게 되면 AE, AF 잠극이라는 옵션이 이렇게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활성화해 주시면
주시면 반셔터 기능을 써먹을 수가 있는데 카메라 컨트롤을 세게 누르면 찍히죠. 이거 말고 카메라 컨트롤을 반만 누르고 있으면 초점 노출 고정이 됩니다. 정말 카메라 같은 기본으로 구도를 바꿔서 더 누르면 이렇게 찍히게 되는, 사진 좋아하시는 분들 앞으로 요긴하게 쓰실 것 같은데, 참고로 디스플레이와 밝기 가시면 아예 카메라 컨트롤에 대해서 추가적인 옵션을 쓸 수 있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을 때만 이거를 쓸 수 있게 하는 스위치 옵션을 쓸 수 있으니까 나는 화면이 켜져 있지 않을 때도 항상 이 카메라 컨트롤 기능을 사용할래, 켜게 만들래 라고 원하시면 지정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변화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제 메일함에 들어가면 상단부에 카테고리를 자동으로 분류해줍니다. 지능형으로 분류해주는데 주요 메일들, 영수증이라든지 배달이라든지 주문한 거래 내역들, 뉴스라든지 소셜미디어라든지 구독사항 업데이트, 프로모션 이벤트 같은 건 자동으로 모아서 보여주게 되는데, 우측 상단에 점점점 눌러보면 카테고리 뷰가 아니라 리스트 뷰로 여기서 바꾸실 수가 있고, 카테고리에 대해서 보기를 누르면 몇 개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출연했고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고 라는 내역들에 대한 설명들이 나옵니다. 이런 게 좀 상당히 인상 깊었고, 그룹 바이 샌더라는 옵션이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 카테고리 안에서는 몇 개의 메시지가 있어 라고 묶음으로 보여주게 되고요, 누르면 아예 그냥 전체를 다 보여주게 이런 식으로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관련, 눌러야만 커져서 나왔다는 게 아니라 이젠 동영상이 한 방에 크게 꽉 차게 나와서 불편했다 하시는 분들 크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동으로 지금 이렇게 루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루핑 같은 경우에 설정에서 앱 설정에 사진 앱 설정 가시면 비디오 루프를 꺼서 반복되지 않게 이제 한번 재생되면 끝나게 되는, 이렇게 설정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탐색하실 때 기존에는 초 단위로 나왔던 게 이제는 정밀 단위로 나옵니다. 100으로 나눠진 정밀 탐색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 세밀하게 이제 장면 장면을 넘겨가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항목에 보시면 내가 최근에 봤던 사진을 보는 기능이 있거든요. 히스토리 개념으로 이게 들어있는데, 들어가면 제가 방금 봤으니까 이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싫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점점점에 최근 확인된 항목에서 모두 제거가 있어서 지우게 되면 사라졌죠. 리스트에서 사라지고 다시 자료를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로 바뀌어서 초기화해서 쓰실 수가 있다. 그리고 사파리 탭 보기에서 열려있는 탭을 다 지우면 시작 페이지라는 게 있죠. 이 시작 페이지에서 편집을 누르면 어떤 식으로 시작 페이지를 볼지 꾸밀 수가 있는 기능이 있는데, 애플이 제공하는 배경 이미지가 늘어 있습니다. 누르면 다운로드 받아지고 새로운 배경으로 시작 페이지를 꾸미실 수 있고요, 사파리 다운로드 기능도 강화가 돼서 자료 받으실 때 다운로드 눌러서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꺼도 바깥에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다이나믹 아일랜드에서 나가도 유지가 된다. 다른 작업 하시거나 나가도 라이브 액티비티로 계속 유지해준다는 거고요. 아이폰이 점점 개방되면서 여러가지 서드파티에 관련된 지원이 강화되는 분위기에 맞춰서 설정에 앱 설정 가시면 상단에 이제 기본 앱 관리라는 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모아서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이메일 나는 기본 앱 말고 지메일 써야지 라는 서드파티 관련된 설정을 여기서 몰아서 하실 수가 있다. 브라우저도 사파리 아니라 크롬이나 엣지를 쓰고 싶다라는 부분 여기서 바로 확인하시고 바꿀 수가 있고요. 또 노래 들으실 때 볼륨 조절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잠금하면 안 나와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설정의 손쉬운 사용에 오디오 및 시각 효과 가시면 음량 조절 항상 표시가 있습니다. 요거 해주시면 잠금화면 상태에서도 한 줄 더 나옵니다. 볼륨을 여기서 조절하실 수가 있다. 기능을 우선시하면 이 기능을 쓰시는 게 맞겠고, 저는 밑에 한 줄 길게 더 있는 게 좀 압박스럽다고 해야 되나? 느낌의 심플함을 좀 저해야 하는 느낌이 들어서 끄면 전 심플한 이 느낌이 좋아서 이게 더 이뻐서 취향 차이. 그리고 음성 메모의 경우에 녹음 많이 하시죠? 두 개로 이제 레이어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악 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반가워할 만한 기능인데, 보시면 층이 보이죠? 레이어가 된 녹음을 한 건데 어떻게 하냐면, 녹음은 평소처럼 하시면 돼요. 평소처럼 녹음하시는데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평소랑 똑같죠? 그런데 편집에 들어가면 플러스가 있습니다. 레이어링을 할 수 있게 2번을 더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냥 1번을 다시 할 수도
있고 2번을 더해줄 수 있는데 헤드폰 듣고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소리가 혼선이 생기는데 저는 그냥 스피커 끄고 해볼게요. 2번이라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녹음을 하면 도미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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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미 이러면 2번에 녹음이 된 거고요. 완료하면 레이어 표시가 되어 있는 녹음이 완성됩니다. 들을 때는 같이 나와서 도미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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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미 기타만 따로 녹음하고 노래만 따로 부른다든지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 편집에 들어가서 볼륨 버튼 누르면 아예 나는 이쪽 비율을 더 크게 들어야지 라고 바꿔서 들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믹싱까지도 할 수가 있고, 점점점 누르면 레이어 분리까지 가능해서 분리하면 따로 별도의 레이어로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개별로 내보낼 수도 있고요. 정말 뮤지션 친화적인데 로직 프로로 연계하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또 추후에 자세히 다뤄볼 예정에 있고요. 마지막으로 팟캐스트에 들어가시면 보관함에 카테고리라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받아보고 있는 컨텐츠에 카테고리로 이렇게 분류해 주는 거거든요. 관리를 누르면 특정 카테고리에 대해서 즐겨찾기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즐겨찾는 항목으로 분류가 되는데 우선적으로 표시해서 바로 들어가면 내가 좋아하는 카테고리 컨텐츠를 빠르게 볼 수가 있고, 여기도 즐겨찾는 거라는 표시가 있고 내가 관심 있는 내용이 많거나 할 때도 쉽게 컨텐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iOS 18이 이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애플 인텔리전스 부분도 내년에는 써먹을 수가 있으니까 미리 알아두셨다가 재밌게 기기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